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이 초록색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특히 비트코인은 지금 5%가 넘죠. 이제는 91K까지 좀 올라오면서 시장이 좀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며칠 새는 이 XRP, 리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이 XRP, 리플을 중점으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럼 먼저 요 차트로 이 가격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요 상승 채널의 그 흐름 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가 이 비트코인이 좀 무너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이탈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저점은 계속 또 높여가고 있으면서 무엇보다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요 2021년 최고점인 1.96달러를 지금 이렇게 두 번 정도 깨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말아 올리는 그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이 1.96달러를 지켜줬다라는, 그래서 이때죠. 미 대선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후로 이 2달러를 지금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매우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리플이 리또석이다. 그래서 뭐 상승하면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갈 만하면 다시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리또석이라는 그 별명이 뭐 엄청난 기간 동안 그 조롱의 그 대상으로 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 리또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제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강조해서 말씀을 또 드렸죠. 이 리플 BTC 페어, 요 차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BTC 페어 같은 경우는 이 달러 차트와는 다르게 이 상승 채널을 아직도 깨지 않고 있으면서 요때부터 요 노란색 점선의 이 하락 추세선을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돌파를 한 이후로 뭐 다음날 바로 다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요 하락 추세선의 그 지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어쨌든 요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를 했다는 것이 앞으로 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TC 페어로 봤을 때 이 리플이 상승 채널을 깨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비트코인에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것은 이 이더리움 BTC 페어로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더리움 BTC 페어인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이런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으면서 이때였죠. 미 대선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며칠간의 그 움직임에도 계속 이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XRP BTC 페어와 비교를 해볼 때 지금 이때가 이제 미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미 대선 이후로 지금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뭐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상승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 대선 이전에도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지만 미 대선 이후로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그 이후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리플이 현재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리플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 정권이 좀 들어서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코인이 바로 이 리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 요 트윗을 첨부를 하면서 여기에 요 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크립토 정책의 가장 큰 위너가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그 영역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ETF가 신청 중인 코인들, 또 하나는 미국 코인, 그러니까 미국산 코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언급한 코인,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 트럼프가 자신이 만든 그 트루스,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몇 가지 코인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라나, XRP, 에이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백악관에 참여하는 코인 프로젝트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가지 영역을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영역에 모두 들어가 있는 코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XRP와 에이다라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창시자가 뭐 정확히 누군지 모르니까 뭐 그런다 치더라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 영역에 지금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XRP가 얼마나 큰 위상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에 에이다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카르다노의 창시자 요 찰스 호스킨스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관계자는 카르다노 팀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주요 회의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트윗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에이다가 잘못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상 이 백악관에 참여한 이 코인 프로젝트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크립토 서밋 해가지고 과연 이 암호화폐 정상회담에 누가 참여를 하느냐, 그것에 또 관심이 지금 몰린 상황이라서 이런 리스트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 뭐 도널드 트럼프, 데이비드 sak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마이클 세일러,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이 찰스 호스킨스, 에이다의 설립자죠. 그러면서 뭐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바이낸스의 자오창펑까지 참여를 한다고 이런 리스트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리스트 자체가 공식 확인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좀 추정된 그 자료, 그래서 이것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지금 참여 명단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확인이라기보다는 뭐 추정과 좀 비공식적인 뭐 그런 확인 절차로 지금 리스트가 떠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사의 CEO는 이제 내일이죠, 이 크립토 서밋에 진짜로 참여하는 인사인가, 아직은 확인된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또 이 멤버십 텔방에 며칠 전에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요때, 그러니까 3월 4일날 요 트윗을 좀 보시게 되면, 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정확하게 요 하단 보시면 3월 3일 오전 2시 30분에 트윗을 하나를 올렸었는데, 그런데 요 데이비드 sak스, 이 크립토 차르죠, 트윗을 올렸었는데, 어떤 트윗을 올렸었느냐,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SNS에다가 알트코인에 대한 전략 자산을 지난 주말에 포스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 데이비드 sak스가 암호화폐 서밋 때 더 많은 게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또 트윗을 올렸었는데, 그런데 이 빵형이 이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문장의 마지막에 저는 이번 주말 워싱턴에 있는 동안 이를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워싱턴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워싱턴에 제가 이렇게 또 첨부를 했거든요. 이 미국의 백악관이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월 7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워싱턴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빵형 같은 경우는 크립토 서밋, 암호화폐 정상회담에 자신이 참여를 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은연중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리플의 빵형은 무조건 참석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백악관의 크립토 서밋에 업계 리더가 대거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이 참여 명단으로 볼 수 있는 그 참석자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보시게 되면, 마이클 세일러, 뭐 다 알죠.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 그러니까 트럼프 코인을 만든 뭐 트럼프 재단이죠. 그리고 체인링크 설립자
코인베이스 CEO, 로빈후드 CEO, 크라켄 CEO, 리플사 CEO, 크립토닷컴 CEO,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저, 또 마크 우에다, 지금 현재 이 SEC의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고 또 CFTC 위원, 이렇게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명단 아닐 것이고 일단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이 참여자들을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별 코인 이 수장으로 봤을 때 체인링크 설립자와 리플, 이 두 가지 코인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이 리플이 암호화폐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코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리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의 완벽한 종료, 그래서 완전한 이 족쇄가 좀 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 요것이 3월 3일 며칠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미국의 SEC가 아직 이 리플 등 4개 업체와 여전히 이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SEC는 리플, 크라켄, 컨벌랜드, 그리고 펄스체인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제 3월 4일 하루 뒤에 미국의 SEC가 크라켄의 소송을 취하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또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3월 5일 또 그 다음 날에 미국의 SEC가 컨벌랜드와 소송 취하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걸 보시게 되면 현재 크라켄, 컨벌랜드는 소송이 취하된 상태고 이제 펄스체인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펄스체인이 뭔지 좀 찾아보니까 이것을 보시면 이것은 2022년 11월, 꽤 오래전에 그 기사인데, 근데 이 당시에 미국의 SEC가 펄스체인 등의 암호화폐 홍보 인플루언서들에게 소환장을 발부를 했다, 요것을 봤을 때 이 펄스체인 같은 경우는 뭔가 불법적인 홍보로 인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요 크라켄 같은 경우는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미등록 운영 혐의로 소송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컨벌랜드 같은 경우도 미등록 증권 딜러 혐의로 기소가 됐던 것인데, 그런데 이 펄스체인 같은 경우는 불법 홍보로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이 펄스체인 같은 경우는 앞선 이 소송들과 그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서 이 펄스체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한 가지 남은 그 소송은 요 리플 소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SEC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서 이제 딱 하나, 이 리플 소송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리플 소송은 발표를 안 하고 있을까?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요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크라켄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법원은 크라켄에게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증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SEC가 적절히 주장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래서 이 크라켄은 이에 대한 중간 항소를 신청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아직 1심은 아니지만 약식 판결로 해가지고 이 크라켄이 아니라 SEC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EC가 이 소송을 취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리플사의 소송은 무조건 소송 취하나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발표가 나오지 않는 것이냐? 아무래도 이 리플 소송 같은 경우는 이 1심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벌금까지 법원에서 정해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조항들을 좀 조율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아직까지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소송들은 지금 전부 소송이 취하된 만큼 아마 조만간에 이 리플 소송 역시도 소송 취하나 합의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조금 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SEC 위원장이 마크 우에다 대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폴 애킨스가 공식적으로 위원장에 취임을 한 이후에, 그래서 조금 늦어진다면
이 공식적인 SEC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리플은 소송의 족쇄가 완전히 풀리게 된다면 XRP는 더 큰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비트코인만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이 리플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단 한 개의 XRP도 팔지 않은 그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